이게 자동 사혈침입니다. 이거는 란셋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혈당 보통 의료기 매장의 종로 5가에 가면 혈당 자가 측정하는 혈당 기계에 쓰는 란셋 침이죠. 이게 이제 침이 이걸 돌려주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돌려주면 침 굵기가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굵었거든요. 지금은 23, 24 주사기 바늘은 번호가 높을수록 가늡니다. 주사기 바늘 18번은 굉장히 굵어요. 19, 20, 21, 22, 23, 24이면 2cc 정도 되는. 근데 요즘 바늘이 이렇게 23 정도 나와서 굉장히 가늘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굵었습니다. 자, 이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고 보통 한 가게에 200개 들었죠. 자, 요걸 이렇게 돌리시면 돌리시고 그냥 이렇게 찔러 넣으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 먼저 여기다 넣고 이렇게 돌려주면 나오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그러면 20분의 1초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20분의 1초로 순간적으로 딱 치고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따주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침이 있으면 침을 잡고 바늘이 있으면 이게 쿡 찌르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요 손가락으로 길이를 조절해서 살짝 밟고 넘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침을 한번 따봐라 그러면 사부한테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따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쿡 찌르는 게 아니에요. 딱 밟고 넘어가는 게 길이 조절해서 싹 밟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혈침처럼 아프지 않고 순간적으로 합니다. 그게 정식 따주기에 침 쓰는 침자법입니다. 테크닉이 그렇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길이가 누르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나 손끝 따줄 때는 이 중간 나사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면 요만큼 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쪼을 때는 살이 많은데 부항을 붙이거나 사혈을 할 때, 그럴 때는 완전히 쪼이시고 손끝이나 이런 데는 살짝 돌려주시고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하면 침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이 손끝이나 발끝 이런 때는 중간 요 길이 조절 나사를 조금 풀어서 해주시고, 보통 혈당 검사할 때도 이런 기계를 쓰는데 그 자체에서 나오지만 보통 손가락을 혈액을 한 방울 뽑아서 그 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어딜 따나요? 어딜 따야 괜찮을까요? 어딜 따야 돼요?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손가락이 5개인데 여길 딸까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심장이 약해서 안 됩니다. 여기 따면 안 돼요.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이거 이상하네. 안 돼. 가운데 손가락도. 그것도 심장입니다. 엄지 제일 크니까. 검지. 이것도 바깥에. 대장혈. 그렇죠. 바깥에가 중요합니다. 혈관이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나이 드신 분들은 가운데를 자꾸 이렇게 따면 안 됩니다. 피가 안 나와요. 혈관이 옆으로 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 사람 몸이 묘해서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피가 나면 이렇게 만져주면 피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딸 때는 살짝 옆쪽을 이렇게 혈당 검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손가락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대장에 해당되는 경락인데 대장은 기도 많고 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매일 따줘도 해가 없어요. 저혈압이 있거나 피가 부족한 사람을 이런 심장에 해당되는 피가 적은 경락을 따주면 졸도합니다. 어지럽고. 그래서 항상 따줄 때는 혈당을 매일 검사하거나 또 혈액을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겠다. 어딘가 막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럴 때는 이 손가락을 따는데 보통 딸 때는 집게 손가락에 혈을 정확히 찾아서 할 때는 요 손톱이 지나가는 것과 여기 지나가는 요 자리를 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이거 제일 아플 것 같은데요? 손끝이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금 이거 제일 아프긴 아프죠. 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체했을 때 따는 겁니다. 오늘 체했을 때 따는 것부터 해보죠. 혈당 검사할 때는 이 손가락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를 따면 피가 안 나옵니다. 살짝 옆쪽을 따야 혈관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혈액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혈당 검사 매일 하는데 이게 뭐 왜 피가 안 나와요? 기계 고장났어요. 그러는데
가운데를 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체한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했을 때. 왜 체한다고요? 스트레스로. 많이 먹었어. 과민성. 아까 소화기계통에 괄약근이 몇 개 있다고요? 소화기계에 괄약근이 7개 있는데 왜 언밸런스에 의해서 온다. 그러면 체했는데 왜 가슴이 다 체했을 때 증상은 알기가 쉽습니다. 맥을 보면 맥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맥을 탁 집어봤을 때 요걸 동맥이죠. 혈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만져보세요. 발딱발딱 뛰나. 요 뼈 있죠? 요 튀어나와 있죠? 요 뼈 앞쪽에 여기 손목이 있는 여기 만져보세요. 맥이 뛰는지. 자신의 맥이 건강치유 건강관리사분들이 내 맥이 어디서 뛰는지도 모르시면 안 돼 이게. 응? 최소한 자기 이 맥이 1분에 18번이 기준입니다. 1분에. 응? 1분의 맥박은 70에서 80입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응? 그런데 1분간 호흡은 18번이고 맥박은 한 70번. 응? 70번.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시계를 보고 이렇게 재보잖아요. 원래 맥은 정상이 어디 맥이 뛰나요? 네. 아우 좋습니다. 이제 맥 보실 줄 아는 거예요.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병국 씨 그 책에 보면 그 손가락 3개 기본이 되는 건데 남자는 오른쪽이 세게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왼쪽이 약해. 여자는 왼쪽 맥이 조금 세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나온다.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맥이 정상으로 뛰는데 자 기본이 70인데 원래는 숨을 들이쉴 때 2번, 딱 멈췄을 때 1번, 내쉴 때 2번에서 5번이 정상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5번이 정상입니다. 근데 아기들은 6번 내지 7번, 어르신들은 3번 내지 4번이 정상입니다. 평균이 5번. 그래서 조금 빠르면 빠를 삭자, 상맥, 느리면 더딜지자에서 지맥 이렇게 하는데 자 맥이 여기에 뛰는 건데 체했을 때는 맥이 툭 칩니다. 마지막에 가서 스냅을 줘요. 탁 치는. 체한 맥은. 그래서 맥이 조금 강하게 뜁니다. 뒤에 가서 손끝을 이렇게 살짝 원래는 이게 맥을 체한 건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꾸 맥을 집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맥을 매일 아침에 집어보면 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화났을 때, 배고플 때,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속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해서 체한 맥은 체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에 가서 스냅을 준다는 거. 여기를 툭 칩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약간 힘을 줘서 탁 스냅을 줘요. 그게 체한맥이고 그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체한 것 같다 그러면 손끝을 만져봅니다. 손끝. 딱 만져보면 손끝이 차지찹니다. 찬 기운이 나. 요 밑에는 따뜻해. 손끝만 찹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에 괄약근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에 괄약근이 7개인데 체했다. 그러면 급성 위경련. 그러면 기아가 잘 돌아가다가 괄약근에서 탁 하고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리드미컬하게 소화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하고 폐를 압박을 해요. 위장의 교반 운동이 안 된다. 위장은 교반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잘 돌지 않으니까 이게 압력이 걸려서 여기를 탁 다치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니까 심장을 압박하니까 맥이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손끝이 말초혈관에 가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찬 냉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 애기들이든 누구든지 체형 같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요 손끝, 딱 만져보면 손끝이 차지찹니다. 딴 데 닦는데 이렇게 손끝 이렇게 탁 만져보면 차요. 그러면 체한 겁니다. 급성 위경련. 자, 그럼 어딜 따느냐? 손끝 딸 때는 첫 번째 이거 엄지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만나는 자리. 이 손톱의 위선과 여기 요 위선과 요 손톱 조각 딱 여기 만나는 자리. 이 소상입니다. 이게 폐경입니다. 폐경. 기의 압력이 가슴이 답답하고 꼭 체하지 않았어도 놀랬거나 뭐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서 아프고 기가 막혀서 문제가 오니까 이걸 딱 자극을 주면 이거는 이제 침기를 조절하는 거죠. 조금 돌려서 침기를 짧게 해서
탁 눌러주면 근데 지금 바깥입니까 안쪽입니까? 안쪽이죠, 안쪽. 안쪽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 손가락 바깥. 소상, 중년은 중상, 노년은 노상. 이렇게도 합니다. 이걸 삼상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말초에 자극 주면 돼. 그렇지만 엄밀히 우리가 어머니들이 책 다 따주는 데는 어디에? 이렇게 해서 딱 요자를 하는 거죠. 예. 엄지 손가락을 따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손가락 따는 경우도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 체했을 때 여기를 따준다. 하루나 이틀 됐을 때. 근데 여기를 땄는데 아직 안 풀렸다. 그러면 양상, 양쪽 손가락 다 해줍니다. 애기들은 좀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남자, 여우 따집니다. 남자, 여우.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따집니다. 요거 따집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 손가락 해도 돼. 왜? 일단 상체 부분에 막혀있는 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유체의 법칙에 의해서 순간적인 음압을 형성해서 이렇게 탁 돌게 돼 있습니다. 놀랬거나 이렇게 어떤 쇼크가 있었거나 정신적으로 그래서 숨이 찬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풀리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쪽 손. 그래도 효과 없다. 그럼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비장의 은백혈인데 그거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남자 여우 따져서 왼쪽이나 오른쪽 손에 해주고 조금 그래도 좀 시원찮다 그러면 양쪽 따주고 그래도 안 나왔다 엄지발가락 양쪽까지. 그렇게 하면 웬만한 소화기계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소화기계입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든지 간에 소화기계로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항상 뭐 많이 먹는다든지 화가 난 상태에서 왜냐면 가장 기쁨 중에 먹는 거하고 배설하는 기쁨이 가장 쾌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또 먹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항상 소화기계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기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 3시간 앉아 있었더니 기분 나빠서 좀 속이 답답하다. 한 분. 아니 뭐 그냥 직접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 꼭 안 하셔도 돼. 소독을 항상 이쪽 계통에서는 또 소독이 약합니다. 늘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소독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소독을 할 때. 어떻게 우수학생이 어디 와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소독을 할 때 먼저 하이드로젠 과산화수소를 하죠. 그 다음에 포이드 이게 이제 가운데에서부터 소독을 할 때 이렇게 닦아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닦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독은 늘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어느 부위든지 밖에 했다가 안에 했다가 그러면 밖에 했던 거 안에 묻히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소독을 하시고 이제 요즘 신형은 요 가운데 양쪽 사이드가 구멍을 깎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침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더라고. 자꾸 개발해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도 이거 고급입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싼 거는 플라스틱이 3,000원짜리. 이거는 10,000원 얻은 거예요. 지금 많이 싸져서 조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만 주면 됩니다. 피가 부족하거나 꼭 피가 많이 사혈했을 때 많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긴장돼 있을 때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손끝을 따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아프죠. 여기는 말초혈관이 세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극하면 크게 느끼잖아요.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좋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한 사람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피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피가 나오면 더 효과를 많이 보고 피가 안 나와도 효과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딱 대고 그냥 눌러주시면 아까 나사로 돌려놨기 때문에 거의 통증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면 이 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피가 좀 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아, 잘 나오네요. 네. 억지로 짤 필요 없습니다. 우치를 잘 잡으시면 돼요. 네. 네. 힘을 이거 안 빼놓으셨죠? 요만큼 돌려놓으면 요만큼 갭이 생겨서 딸 때는 통증이 없죠. 더 많이 돌려놓으면 거의 살짝 자극만 요만큼 침이 안 나옵니다. 근데 피 여기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자극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많이 나오죠. 이러면 많이 통증이 없죠. 찍어서 네? 나와야지. 네, 하나도 안 아프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 선 약간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 안 나오면 여기까지 좀 심할 때는 새 가운데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혈액순환계 하나의 유체 법칙에 의해서 그 압력 걸려 있던 것이 확 풀리죠. 그러면 혈압이 있거나 그렇게 자극만 줘도 엄청나죠. 이 몸에서 봤을 때는 거의 광화문에 수류탄 하나 터진 것처럼 몸에서 반응이 됩니다. 만약에 광화문 사거리에 수류탄 하나 터져 보세요. 세계의 외신이 다 집중이 되죠. 몸에서 봤을 때 이 따주기 혈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장육부 이 몸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폭탄 하나 터진 것처럼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잘 됐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혈압의 소지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피가 약간 더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요점으로. 그래야 잘 아물거든요. 이거 응급실 아까 보셨잖아요. 낫으로 했다는 거. 혈압. 아니 약간 좀 강력하신 아우라가. 아니 이거 조금 약하게 하니까. 그렇죠 여기. 좋습니다. 알았는데요? 네, 거의 통증이 있죠. 예전에 초창기 나왔던 거는 이 조절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하기는 자극이 강하니까 효과도 더 있을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길이를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덜 나오죠. 층끝이. 이렇게 딱 밟고 돌려주면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냥 눌러주면 거의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니까 남자 여우 하면 남부 아니에요. 지금 오후니까 오른쪽으로는 반대. 이런 데가 아파요. 이렇게 눌러주면 오후에는 반대. 예. 그리고 쓴 거를 계속 여러 번 쓰면 안 됩니다.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막 좋긴 한데 빼서 버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바꿔주셔야 돼요. 일회용이니까. 혼자 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후에는 이쪽으로 써라. 예, 남자 여우니까 완전 조금 전문적으로 따질 때 남자 여우 하는데 급할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거 조금 한 단계 더 조금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남자는 오전에 왼쪽, 오후에는 오른쪽. 뭐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이게 많이 살려주셨대. 이거 알면 진짜 일생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죽기 전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천당 가시는 거야. 일생에 한 번 내가 사람을 살렸다. 엄청난 거죠. 근데 걸린다니까. 일가 친척은 괜찮다니까요. 그것도 이제 만에 하나지. 생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요거 하시면 엄지발가락도 됩니다. 네, 엄지발가락은 특히 이제 비장, 조금 생각이 많거나 좀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때 너무 이게 지금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자꾸 옆에서 뭐 싫은데 자꾸 말 건다. 전화 자꾸 한다. 나를 피곤하게 한다. 지금 해야겠다. 교수님 잠깐만. 남편이 자꾸 어떻게 한다? 와이프가 나를 자꾸 사랑해달라고 어떻게 한다? 주위에서 자꾸 누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다. 엄지발가락을 자극을 주면 일시 해소되는 거예요. 보통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 쇼핑해야 되잖아. 몇 병만 또 쓰셔야 되잖아. 아니면 여행 가야 되잖아. 해외 여행 가고. 그러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지발가락을 자극을 탁 주면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가 일시에 해소되는 것이 우리야 명상하고 기공수련하면 싹 풀리지만 영화를 보든지 뭐 이렇게 쇼핑을 하든지
어떻게 나만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젊으셨을 때는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난다든지 쉬면 회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힘털 나고 이럴 때는 뭐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랬을 때 엄지발가락을 안쪽. 그러니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깼을 때 바로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만나는 여기를 따주는. 아니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이나 거기나 거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둘째 발가락입니다. 둘째 발가락. 둘째 발가락이나 여기나 무슨 뭐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 아니 아까 심장하고 틀다고 얘기하셨어요? 보통 딸 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열기도 침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우리 사부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서울에서 죽은 거하고 수원에서 죽은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엄청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놓는 거하고 요 자리에 놓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지구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고 나는 거하고 일본에서 사고 나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쓸 때하고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소화기 계통 여기는 상추에 압력이 걸린 폐, 심폐 이상 있을 때는 손가락을 좀 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 스트레스, 소화기 이런 걸 때는 엄지발가락 아래쪽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피로 이런 거일 때는 엄지발가락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주기, 위경련 병 간다고. 그렇게 따졌는데 안 나왔다. 어느 때 안 나와요? 이게 만성으로 된 경우 수시로 습관성, 과민성 그런 위염 이런 거는 잘 근본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관을 해줍니다. 사관 들어봤죠? 사관 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침 배우러 80몇 년도에 갔더니 어떻게 해서 침 배우게 됐느냐 하니까 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내가 산에 나무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지게지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이상한 꽁털 있는 게 하나 보이더래. 그래서 그렇게 주웠더니 옛날 침통이 하나 있더래. 그래갖고 그냥 그 줄고 내려왔대. 지게지고. 그 집에 놔뒀어. 그때 우연히 뭐 속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체장 그거 한 번씩 따주고 그 동네 사랑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자꾸 너도 따달라 이러다가 침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아무것도 몰라 안 배웠어. 그냥 따주기 연구에 침통 하나 주웠다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제 자꾸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아 이게 제대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따주기라는 것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유명한 것이 동네에서 사관 따주기만 잘해도 한 동네에서 의원 행사하듯이 어떻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손을 대서 여기 선 있죠? 여기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딱 끝나는 자리. 그걸 합곡이라고 그래. 합곡. 체했을 때도 이렇게 손을 눌러주면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변비 있다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얼굴에 뭐 여드름이 있다. 열난다. 기분 나쁘다. 그냥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쪽 한의학이나 친구사 선배님들을 만나면 악수를 해보면 이 사람이 침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악수하면 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 악수할 때 엄지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소화기 그러면 악수하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조금 속이 안 좋았는데 악수하니까 풀렸어. 기분 좋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몸도 좋아지고 꼭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은 악수할 때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부님도 꼭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요. 조금 더 친하다 한 5분 동안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사관을 따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사이하고 엄지발가락 사이 그걸 합곡 태충 그럽니다. 사관
사관. 빗장관자죠. 관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또 따주기 다음에 안 나왔다. 이제 이 사관은 지금 따주기는 응급병, 아주 간단한 놀랬거나 체했거나 열나거나 응급시에 모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요 따주기로 조금 더 큰 병들, 중급 이상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관문이잖아요. 커다란 관문. 여기를 따주는 겁니다. 에? 그러면 얘가 합곡. 여기 합곡은 기. 여기 태충. 이건 간입니다. 태충. 이 혈자리 중에 충자 들어간 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충자는 뭐예요? 자축거릴 초. 자축거릴 초. 이게 행이잖아요. 행. 은행, 양행. 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양행. 수출입 회사. 예. 그래서 은행. 은행하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요게 행입니다. 그럴 때 요게 무게중심을 잡아준다. 이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혈자리입니다. 충자 들어간. 그래서 여기 소충, 여기 중충, 여기 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곡, 태충, 엄지발가락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태충. 이 자리가 태충 크게 중심을 잡아준다. 앞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건 충, 뒤에서 미는 건 추 이러죠. 추돌. 뒤에서 일방적으로 미는 건 추돌. 동시에 부딪히는 건 충돌. 네. 무게 중심을 잡는다 해서 기와 열을 동시에 돌린다 해서 합곡 태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지금 뜸도 많이 하고 원래 여기는 뜸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생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뜸보다는 침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여기 늘 사혈침으로 여기 자극을 줘도 됩니다. 어떤 병이든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는 조금 따끔하는데 여기 해보세요. 사관 혈자리는 이제 만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병을. 이거 너무한 건데 만병을 치료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감이 좀 이상하네. 그렇지만 사관혈은 모든 병에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구학 책에. 모든 병에. 왜? 전신의 기와 혈을 돌리자. 이 사관만 갖고도 제가 4시간, 한 10시간 강의할 수 있는데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엄지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금 안 좋다. 일단 사관을 따주세요. 아까 그거는 유아용이라고 하면 여기 손 따주는 거. 요거는 대학생쯤 되는 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증, 이 한의학은 증의 의학이거든요. 증이라는 말은 명청대에 이게 증, 이게 약자로 이게 원래는 한의학은 증의 의학이다. 뭐 열이 난다, 속이 미식거린다 이게 증이거든요. 병증. 병의 진행 과정에 나타나는 일련의 어떤 반응들을 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명청대에는 이게 속자로 이렇게 쓰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떠한 증이든지 간에 일단 합곡태충 여기는 조금 침 길이를 길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병은 기와 혈의 문제가 기와 혈이 막혀서 기와 혈에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유 불문하고 모든 병에 사관을 쓰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자극줘도 됩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사관이 어디서? 합곡태충.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 이렇게 정확히 손을 이렇게 대서 거기요. 딱 끝나는 자리. 네. 거기요. 하고 발가락. 네, 발가락 똑같은 자리.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여기는 엄청난 자리죠, 자리가. 두 가운데는. 왜? 지금 중요한 자리니까 조금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이거 다 해당됩니다. 중풍, 뇌졸중, 긴장성 통증 증후군.
응? 긴장성 통증 증후군. 이거 뭐라고? TMS, 텐션 마이어티시스 신드롬.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이거 굉장히 많죠. 근육통. 그냥 긴장으로 인해서 아픈 거. 이것이 사혈침 아픈 자리, 이 천응열인데 그 통증 있는 그 자리를 자극을 주면 낫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좌골신경통, 오십견, 뭐 이게 전부 다 그런 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픈 자리를 자극을 주면 기혈이 소통돼서 치료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전부 다 되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오늘 사관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찔렸을 때 피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없죠. 침은 자극요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극. 우리 몸에서 어딘가에 자극을 주면 굉장히 긴장을 하죠. 몸 안에서는. 오장육부가. 그러면 기혈이 돌게 돼 있습니다. 자극에 의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도 돼요? 조금 병이 이게 조금 심하다 그러면 한 두 번 해도 되죠. 아침 저녁. 네. 그냥 뭐 간단한 것도 보통 웬만한 거는 한두 번 자극 주면 호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자극이라는 것이. 단 합복대충은 좀 침을 길게 하셔도 됩니다. 피 안 나와도 됩니다. 피가 안 나와? 그 혈액이 말랐고 대사관, 소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혈액이 많이 죽죠. 지금 이게 이제 기혈의 사관이 있고 수화의 사관이 있는데 기혈만 한 겁니다. 기화혈을 돌릴 때 이렇게 하고 여기 팔꿈치, 곡지, 요 팔꿈치 이렇게 뼈 있는데 이렇게 뜸을 많이 떠서 이렇게 펴 있는 쑥 들어간데 팔꿈치 여기 곡지입니다. 곡지. 복지. 곡지 그리고 요 족삼리 들어보셨나? 족삼리. 복지할 족사는 예. 여기 요 무릎 요 쏙 들어간 데 있죠. 요 무릎에 눈이 닿아서 슬안이라고 합니다. 외슬안, 내슬안. 이 혈이 독비혈 그럽니다. 송아지 코, 송아지 독자입니다. 이 독비혈이 있는데 여기에서 손 세 개 밑에 뼈 옆에 이게 족삼리입니다. 그 유명한 족삼리. 적응증이 2만 가지. 족삼리. 족삼리하고 복지를 쓰면 이거를 대사관 그럽니다. 큰 사관이다. 근데 일반 사관은 합곡태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곡태충 자극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대사관도 쓰는데 대사관 잘 모르겠다. 합곡태충을 자극을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병에 이 사관을 침을 놔서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얼만큼 효과가 나는지 합곡태충으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여기에 있는 모든 거 다 해당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종아리 말통 뭐 이런 거 아픈 거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종아리 알통 아프잖아요. 네. 그거는 해당됩니다. 그때도. 네, 그럴 때는 아까 몸의 뒤쪽, 몸의 앞쪽, 몸의 옆쪽 있잖아요. 자 들어봐서 아픈 것이 목, 뒤, 등, 어깨, 허리, 이쪽 엉덩이로 좌골, 신경, 오금다리다. 그러면 새끼발가락 하나면 됩니다. 딱 들어봤는데 몸 뒤쪽이다 그러면 새끼발가락 하나, 아니면 새끼손가락 하나. 그 두 개.